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여 더욱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전기 생산 효율을 크게 높인 반투명 유기 태양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5에서 8%에 불과한 기존 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을 10.81%로 크게 높였고 가시광선 투과율도 우수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전자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에 녹는 고성능 메모리 소자가 개발됐습니다. 메모리 소자의 보호층 두께도 조절할 수 있어서 분해가 시작되는 시점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수소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만으로 폐플라스틱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까지 입증하며 차세대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권석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연료는 물론 석유화학 공정과 항공우주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 하지만 기존 생산 방식은 효율성과 안정성이 낮고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은 스팀 메탄 리포밍이라는 기술인데 그 경우에는 메탄에서부터 수증기와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수소 1kg당 10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자연광으로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염기성 용액으로 녹인 액체가 고분자 화합물인 하이드로제 촉매와 반응해 수소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광을 활용한 집광 기술로 용액의 수면 위에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 햇빛 흡수와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1제곱미터 규모의 대면적 조건의 실험에서도 한 달 이상 안정적인 고성능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하며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과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물과 햇빛만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요. 페트병을 바다나 땅에 묻는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3억 5천만 톤이 버려지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을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로 바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술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양창덕 교수 연구팀이 전기 생산 효율을 크게 높인 반투명 유기태양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유기태양 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은 5에서 8%에 불과했는데 이번 제품은 10.81%로 크게 높였다면서 가시광선 투과율도 45.43%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투명 유기태양 전지는 빛을 일부 투과시켜 실내의 밝기를 유지하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전지가 낮과 밤이 반복되는 실제 환경을 재현한 134시간의 안정성 시험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다면서 기존보다 약 17배 더 긴 수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늘어나는 전자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에 녹는 고성능 메모리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팀은 정보 저장이 가능한 기능성 분자인 유기화합물을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카프로락톤과 결합한 새 분자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호층의 두께에 따라 분해가 시작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르면 3일이면 물속에서 자연 분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트랜지스터 성능 지표인 켜짐과 꺼짐 전류 비율이 100만 배 이상 높아 우수한 신호 구분 성능을 보였고 데이터를 최소 1만 초 이상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개된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됐던 인천의 굴포천 상류가
옛 물길이 복원되는 등 생태 하천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공사가 한창인데 오는 9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지류 가운데 하나인 굴포천, 특히 상류는 적은 수량과 하수 관로 이동 등으로 복개된 채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서울의 청계천이나 양재천처럼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제1호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회색 공간이 녹색 공간으로 바뀌면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그런 생활 공간, 환경을 제공하고 또 휴식처를 제공하는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보행 전용교 4곳을 설치하는 등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기존의 하수 관로는 둔치 옆으로 묻어 오수가 물길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상류라 부족한 물은 하수 처리된 물 4만 톤을 끌어와 매일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유지용수는 굴포하수처장에서 일일 4만 톤을 유지용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굴포하수처장에서 재처리한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시민들이 친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침수가 15cm를 넘기면 센서가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장마 등 재난에도 견디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 공간으로 거듭날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융합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박사후 연구원 400명을 채용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개 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융합 분야를 이끌 이노코어 연구단 8개를 선정하고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 연구원 4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에게는 연 9천만 원의 연봉을 보장하고 연구단 참여 기업이나 다른 연구 과제를 매칭해 추가 지원하는 것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300억 원이 반영됐으며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머지않아 온라인 콘텐츠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만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내가 정말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채 인식장치 5부입니다. 지문보다 더 고유한 홍채를 빠르게 촬영해 살아있는 인간인지 이전에 등록한 적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화번호나 신분증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고도 신원하기는 물론 내가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In particular, it's easy to change your face changes over time. There are a number of challenges with it, whereas the eye is very consistent over a long period of time. So it just works better from a technology standpoint. AI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이 작성한 제품 리뷰나 뉴스 보도가 넘쳐납니다. 인스타그램 속 이상형이나 데이트 앱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대도 AI일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자가 실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생긴 이유입니다. You're seeing a video screen. I could be a deepfake. I could be an AI agent. That is the world that, will be coming to us very, very soon. So the idea that you would want me to prove my personhood to you is not that insane. 이렇게 되면 딥페이크 기반 사기나 결제 후 사라지는 온라인 사기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홍채 인식 이미지는 즉시 삭제되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조각조각 분리돼 분산형 네트워크에 흩뿌려집니다. 어떤 정보도 저장되지 않고 업체로 전송되지도 않아 유출 위험은 전혀 없다고 개발업체는 설명합니다. I'm not afraid of data leaks. I'm not afraid of some kind of breaches or bad things that can happen to me because internet in majority is a dangerous piece of technology. 인류는 스스로가 진짜임을 증명할 방법 없이 인터넷을 만들었고 이제 AI가 흔들고 있는 그 경계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요즘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면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체감됩니다. 5년 사이 2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김밥이나 햄버거와 같은 점심 메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의 한 양식당. 1년 전 햄버거와 같은 주요 메뉴 가격을 30%가량 올렸습니다. 고기와 채소 등 재료값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다 보니 손님이 줄어들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상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골 손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주기가 좀 길어지는 편이죠. 일주일에 2번 오셨던 분이 2주에 2번 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고공행진하는 물가 속에서도 외식 물가의 오름폭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외식 물가는 2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16% 상승한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와 비교하면 상승세가 1.5배 수준인 겁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점심으로 많이 찾는 메뉴들의 인상폭이 컸습니다. 5년 사이 김밥의 평균 가격은 38%, 햄버거는 37%로 40% 가까이 올랐고 떡볶이와 자장면, 도시락과 라면도 30% 넘게 뛰었습니다. 찌개류는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높아진 구내식당 식사비도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점심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 직장인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내식당 이용하려고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나가서 약속 잡아서 먹기도 하는데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김밥 같은 거는 한 1,000원, 2,000원? 이 정도면 사 먹었는데 요즘에는 5,000원, 6,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은 크게 오른 식자재 가격과 인건비. 여기에 기후 변화와 환율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며 외식 물가를 잡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고환율로 인해서 일부 수입하는 식재료의 가격이 올라가 있고 또 기후 변화로 이 농수축산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 가격에 반영이 돼서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외식비 특성상 점심값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한 소비자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게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 평균은 0.49%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주체별로 따져보면 가계는 0.36%, 대기업 0.18%, 중소기업 0.71%, 전체 기업 0.6%로 지난해 12월보다 최대 0.2%포인트 뛰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실 징후는 더 뚜렷했는데 5대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평균 0.67%로 한 달 만에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늘면서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49.4%로 절반이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뒤 가장 높습니다. 반면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 떨어져서 지난 5월 49.5%로 집계됐습니다. 60세 이상과 차이가 0.1%포인트에 불과해 고령층과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실상 같아졌습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가운데 4명은 혼자서 돌봄을 전담하고 있고 정신건강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발달장애인 3,000명과 보호자 2,600명을 조사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호자 유형은 어머니가 60%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는 19%로 뒤를 이었는데 보호자 가운데 43%는 장애인을 함께 돌볼 사람이 없어서 홀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호자 가운데 18%는 지난 1년 동안 병원 또는 전문가를 찾아 심리 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극단적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0%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거라고 해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5년 사이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처벌도 강화된 만큼 전문가들은 처방약을 먹은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다른 시민이 차문을 열자 정신을 차린 듯 출발하지만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60대 A씨는 마약 정밀 검사 결과 혈액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최면 진정제 성분이 검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면 마취 후에 건강검진을 마치고 약경이 남아있는 상태로 귀가를 하면서 연석을 부딪히고 앞범버가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3km 운행 후 품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40대는 사고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사람을 치고 칠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의 혈액에서도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운전자 측은 1심 재판에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달 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유명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공황장애 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약물 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약뿐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월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물운전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아졌고 약물검사 거부 시 처벌할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했었던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처방약을 복용했더라도 자칫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동시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음주운전처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휴가철 친척이나 지인과 장거리를 교대 운전할 때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현재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과 동료가 내 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됩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의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여행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이과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인문 계열에 진학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한양대 인문계 정시 합격자 10명 가운데 9명이 이과 학생이었고 문과 출신이 아예 없는 인문계열 학과도 21개나 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한양대 영어교육과 등은 상위권 문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 꼽힙니다. 이 같은 주요 대학 인문계학과 21곳에 2025학년도 정시 합격자 전원이 이과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과들 합격생 모두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통합 수능으로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지만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하는 학생들을 이과생으로 분류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선택 과목을 택해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은 뒤 상위권 대학 인문 계열에 진학하는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인문계열학과 24곳 가운데 이과 수험생 비율은 87.1%에 달했고 서강대 86.6%, 건국대 7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인 주요 대학 17곳 340개 학과의 이과생 비율은 평균 55.6%였습니다.
인문계열 정시 합격생 절반 이상은 이과생인 셈입니다. 다만 서울대와 고려대는 수학 선택 과목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종로학원은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이 선택 과목이 폐지되는 2028학년도 수능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입시에서도 인문계열 학과의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져 문과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합의를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캐나다 G7 회의에 참석해 중동 전쟁 해법과 관세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다자 외교 무대인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맹국 정상들과 중동 전쟁 해법을 논의합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합의를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time for a deal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sometimes they have to fight it out, bu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ere'll be a deal. 의장국인 캐나다는 물론 영국, 프랑스 등 G7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 완화와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찾아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며 미국 편입을 시도하는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미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을 뺀 G7 국가들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와 미국과 진행 중인 국가별 무역 협상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국가별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호 관세 시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를 뒤집고 특정 시점이 되면 각국과 협상하지 않고 관세율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만큼 트럼프와의 첫 대면에서 한미 무역 협상 난제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의장국인 캐나다는 정상회의 공동 성명을 생략하기로 했는데 이번 G7 정상회의가 통합된 메시지보다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양자 회담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에서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뤄냈다며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고 이는 무역 상대국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몇몇 국가와는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는 무역 상대국에는 조만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호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애플페이가 국내 출시 2년 만에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티머니는 자사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티머니가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찾아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는 티머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기능 도입에 시간이 걸린 이유로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애플이 채택하는 결제 표준 EMV 컨택리스 규격 단말기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나 애플에 대한 수수료 지급 문제 등이 꼽혀왔습니다. 주말 사이 대통령실 초대 AI 미래기획 수석이 임명됐습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은 정부가 처음으로 AI 관련 수석직을 신설한 만큼 AI 국가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